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 생강의 힘입니다. 저자는 이시하라 유미,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의학박사,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에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베네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생강은 원래 양념이다. 한 가지 재료로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행동은 의사로서 절대 추천할 수 없지만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일도 없다. 거기다 칼로리까지 낮다. 생강 약 10g은 약 2kcal라고 합니다. 특히 생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냉증을 해소해줄 천연 약재나 다름없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지만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이나 간, 신장 등의 병이 걸리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돼야 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보관까지 쉬운 생강이 적격인 것이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때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이 이상 생기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에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에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과식을 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서양 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으로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왔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수분이 많은 식품, 물, 식초, 녹차, 커피, 주스, 콜라, 우유, 맥주. 남쪽 지방의 원산지인 식품,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토마토. 백색, 청색, 녹색 식품, 백설탕, 크림, 우동, 잎채소. 부드러운 식품, 빵, 마요네즈, 버터, 케이크.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라고 지도한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든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느낄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성식품이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대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진다. 또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고인 수분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을 일으킨다. 냉증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은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 찬 데서 자면 설사한다라고 할 때의 원인도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긴다.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라고들 말하는 이유도 모두 수독 때문이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구토나 발한,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수분이다. 식습관을 제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냉증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곳이 근육이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운동량이 저하되면 열 생산량이 줄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사람은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있다.
그러므로 자주 걷는 습관이나 하체를 쓰는 스포츠가 냉증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이 도로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많이 걸었다. 그에 비해 현대인은 놀랄 정도로 걷지 않게 됐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하라고들 하지만 의식적으로 워킹 시간을 내지 않는 한 일상생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하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다. 그 결과 전신의 혈행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반대로 하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은 갈수록 차가워진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구풍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한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왕가나 귀족들 사이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를 양 1마리와 교환했다고 하니 얼마나 귀중하게 다뤘는지 알만하다. 또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서 진저 브레드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진저 브레드나 사람 모양을 한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한다. 생강의 뛰어난 약효는 이처럼 2000년 전 이전부터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 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 발안과 거담을 촉진한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체내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발암과 가래를 제거한다.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5. 해열작용. 해열 진통제로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작용이 있다고 한다. 진통 및 소염작용. 하루에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7.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8.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9. 위장의 소화흡수 능력을 높인다. 10.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1. 구역질을 억제한다. 12.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을 한다.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가지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한다. 회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니사카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한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감초, 생강을 함께 먹는 편이 좋다. 14.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제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5.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게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 한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 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일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이다.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에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거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나 가까이 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 홍차를 하루에 3개에서 4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데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된다.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쌓이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생강 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용기가 흐르고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 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 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못의 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보게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날 생강을 갈거나 썰어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 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과일처럼 편으로 썬 날 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 벌꿀 레몬, 생강 코코아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기 바란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료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료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생강 홍차 만드는 법.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사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찻잎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이다. 생강은 간 것을 거즈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불말을 사용할 때는 1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작용과 살균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음은 생강 홍차 섭취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1.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을 마신다.
생강건강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 오랜 연구 결과 생강 홍차만큼 손쉽게 게다가 효율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를 하루에 3잔에서 6잔씩만 마시면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왔다면 이제부터는 생강 홍차로 바꿔보자. 뜨거운 남국이 원산인 커피나 녹차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 그다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들을 매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한 체질로 변할 우려가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생강 홍차로 마신다는 점을 잊지 말자. 포인트 2. 생강 홍차에는 흑설탕을 넣는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를 조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맛이 싫은 사람은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흑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흑설탕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의 당이나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아침 대신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백설탕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류가 듬뿍 들어있다. 또한 생강에 흑설탕을 넣으면 생강의 온열 작용은 한층 강화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지만 아침 식사 전과 목욕 직전에 꼭 마시도록 하자. 체온이 낮고 체내 장기들도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아침 기상 직후에 생강 홍차를 마시면 일단 체온이 상승한다. 그와 함께 위장 등의 장기와 뇌, 혈관계, 신경계 등이 기운차게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 또한 흡수가 용이한 흑설탕의 당분이 그대로 뇌의 영양분이 되어 머리가 멍한 상태도 해소된다. 물뿐만 아니라 콜라나 주스 등 차가운 음료는 모두 몸을 차갑게 한다. 차가운 음료를 대량으로 마시면 조금씩 체내에 수분이 쌓인다. 이 같은 습관이 물렁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진대사를 좋게 하므로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말만 믿고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그 습관을 반드시 생강 홍차로 바꾸기 바란다. 페트병에 든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자동 판매기 등에서 캔커피나 청량 음료수를 사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생강 홍차로 바꾸면 몸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니 일석이조이다. 위나 십이지장의 병은 냉체질인 사람이 잘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위 상태가 나쁠 때 명치를 만져보면 싸늘하니 차갑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평소에 복대를 하거나 쓰고 남은 핫팩, 목욕 등으로 배를 적극적으로 보온하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말고도 생강은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위장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킨다고도 한다. 또 위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강 홍차나 생강탕을 적극적으로 마시는 생활은 물론이고 위장병에 잘 드는 매실간장 번차 등도 추천한다. 감기는 영어로 콜드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냉증이 원인이다. 한의학에서는 감기 초기에 흔히 갈근탕을 처방하는데 여기에는 칡뿌리와 함께 생강도 들어간다.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제거하는 성분이다. 또한 생강에는 발한, 거담, 진해, 해열 등의 작용도 있기 때문에
감기의 여러 가지 증상에 효과를 발휘한다. 감기인가 싶을 때는 생강홍차는 물론이고 생강홍차에 갈분을 넣은 것, 생강탕에 파를 넣은 것, 생강주 같은 음료를 마셔서 우선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증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다량의 땀이 흐른다. 감기 초기에 체력이 충분하다면 생강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생강 홍차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생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 방법이라든지 생강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띄엄띄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 생강의 힘입니다. 저자는 이시하라 유미,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의학박사,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에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베네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생강은 원래 양념이다. 한 가지 재료로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행동은 의사로서 절대 추천할 수 없지만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일도 없다. 거기다 칼로리까지 낮다. 생강 약 10g은 약 2kcal라고 합니다. 특히 생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냉증을 해소해줄 천연 약재나 다름없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지만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이나 간, 신장 등의 병이 걸리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돼야 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보관까지 쉬운 생강이 적격인 것이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때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이 이상 생기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에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에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과식을 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서양 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으로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왔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수분이 많은 식품, 물, 식초, 녹차, 커피, 주스, 콜라, 우유, 맥주. 남쪽 지방의 원산지인 식품,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토마토. 백색, 청색, 녹색 식품, 백설탕, 크림, 우동, 잎채소. 부드러운 식품, 빵, 마요네즈, 버터, 케이크.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라고 지도한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든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느낄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성식품이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대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진다. 또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고인 수분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을 일으킨다. 냉증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은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 찬 데서 자면 설사한다라고 할 때의 원인도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긴다.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라고들 말하는 이유도 모두 수독 때문이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구토나 발한,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수분이다. 식습관을 제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냉증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곳이 근육이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운동량이 저하되면 열 생산량이 줄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사람은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있다. 그러므로 자주 걷는 습관이나 하체를 쓰는 스포츠가 냉증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이 도로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많이 걸었다. 그에 비해 현대인은 놀랄 정도로 걷지 않게 됐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하라고들 하지만 의식적으로 워킹 시간을 내지 않는 한 일상생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하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다. 그 결과 전신의 혈행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반대로 하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은 갈수록 차가워진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구풍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한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왕가나 귀족들 사이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를 양 1마리와 교환했다고 하니 얼마나 귀중하게 다뤘는지 알만하다. 또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서 진저 브레드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진저 브레드나 사람 모양을 한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한다. 생강의 뛰어난 약효는 이처럼 2000년 전 이전부터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 발안과 거담을 촉진한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체내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발암과 가래를 제거한다.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5. 해열작용. 해열 진통제로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작용이 있다고 한다. 진통 및 소염작용.
하루에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7.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8.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9. 위장의 소화흡수 능력을 높인다. 10.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1. 구역질을 억제한다. 12.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을 한다.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가지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한다. 회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니사카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한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감초, 생강을 함께 먹는 편이 좋다. 14.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제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5.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게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 한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 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일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이다.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에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거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나 가까이 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홍차를 하루에 3개에서 4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데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된다.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쌓이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생강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용기가 흐르고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못의 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보게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날 생강을 갈거나 썰어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과일처럼 편으로 썬 날 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 벌꿀 레몬, 생강 코코아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기 바란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료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료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생강 홍차 만드는 법.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사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찻잎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이다. 생강은 간 것을 거즈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불말을 사용할 때는 1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작용과 살균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음은 생강 홍차 섭취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1.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을 마신다. 생강 건강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 오랜 연구 결과 생강 홍차만큼 손쉽게 게다가 효율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를 하루에 3잔에서 6잔씩만 마시면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왔다면 이제부터는 생강 홍차로 바꿔보자. 뜨거운 남국이 원산인 커피나 녹차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 그다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들을 매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한 체질로 변할 우려가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생강 홍차로 마신다는 점을 잊지 말자. 포인트 2. 생강 홍차에는 흑설탕을 넣는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를 조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맛이 싫은 사람은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흑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흑설탕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의 당이나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아침 대신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백설탕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류가 듬뿍 들어있다. 또한 생강에 흑설탕을 넣으면 생강의 온열 작용은 한층 강화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지만 아침 식사 전과 목욕 직전에 꼭 마시도록 하자. 체온이 낮고 체내 장기들도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아침 기상 직후에 생강 홍차를 마시면 일단 체온이 상승한다. 그와 함께 위장 등의 장기와 뇌, 혈관계, 신경계 등이 기운차게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 또한 흡수가 용이한 흑설탕의 당분이 그대로 뇌의 영양분이 되어 머리가 멍한 상태도 해소된다. 물뿐만 아니라 콜라나 주스 등 차가운 음료는 모두 몸을 차갑게 한다. 차가운 음료를 대량으로 마시면 조금씩 체내에 수분이 쌓인다. 이 같은 습관이 물렁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진대사를 좋게 하므로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말만 믿고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그 습관을 반드시 생강 홍차로 바꾸기 바란다. 페트병에 든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자동 판매기 등에서 캔커피나 청량 음료수를 사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생강 홍차로 바꾸면
몸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니 일석이조이다. 위나 십이지장의 병은 냉체질인 사람이 잘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위 상태가 나쁠 때 명치를 만져보면 싸늘하니 차갑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평소에 복대를 하거나 쓰고 남은 핫팩, 목욕 등으로 배를 적극적으로 보온하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말고도 생강은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위장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킨다고도 한다. 또 위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강 홍차나 생강탕을 적극적으로 마시는 생활은 물론이고 위장병에 잘 듣는 매실간장 번차 등도 추천한다. 감기는 영어로 콜드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냉증이 원인이다. 한의학에서는 감기 초기에 흔히 갈근탕을 처방하는데 여기에는 칡뿌리와 함께 생강도 들어간다.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제거하는 성분이다. 또한 생강에는 발한, 거담, 진해, 해열 등의 작용도 있기 때문에 감기의 여러 가지 증상에 효과를 발휘한다. 감기인가 싶을 때는 생강 홍차는 물론이고 생강 홍차에 갈분을 넣은 것, 생강탕에 파를 넣은 것, 생강주 같은 음료를 마셔서 우선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증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다량의 땀이 흐른다. 감기 초기에 체력이 충분하다면 생강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생강 홍차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생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 방법이라든지 생강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띄엄띄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